네, 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조선이나 방산 그동안에 고점을 높여갔었던 종목들이 일제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면 그동안 조금 쉬어갔었던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며칠 사이에 또 계속해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고 어제는 T로보틱스의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리고 쉬어갔었던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 중국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OEM, ODM 관련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화장품주 이야기 어제도 대거 증권사들 쪽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담아봐도 될지 다음 테마는 화장품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여러분 올리브영 세일 어떻게 많이 득템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사기 때문에 올리브영이 세일한다고 해서 뭘 더 사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우리나라 분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항상 꼭 들리는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영과 다이소입니다. 여기에서 엄청나게 쇼핑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해외여행 생각해 보면 파리에 가서도 되게 유명한 드럭스토어 가서 쇼핑을 하고 일본 가면은 그 엄청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돈키호테 이런 데 방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CJ 올리브영이 작년에 이러한 외국인들의 방문에 힘입어서 매출이 4조 원대 거의 5조 원대 가까운 수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 올리브영 가서 쇼핑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지금 담겨 있는데요. 외국인이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 정말 각국에서 다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고 올리브영을 빼놓지 않고 방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향에 작년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24% 증가를 했고 9,217억 원, 1조 원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35% 증가하면서 4,700억이 넘은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 매출의 추이를 보면은 2016년이 1조 원대 달성을 했죠. 그리고 2021년 빠르게 2조 원으로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작년 기준으로는 4조 원을 달성했는데 이건 거의 5조라고 봐도 되는 숫자죠. 굉장히 빠르게 계속해서 매출의 확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전체 올리브영 매장 가운데 92%, 그러니까 100개 매장 중에 92개 매장에 외국인들이 방문을 해서 물건을 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외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40%대나 급증을 했고요. 189개 국적의 외국인이 942만 건의 결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심심하면 올리브영 가서 구경하다가 나도 모르게 장바구니 하나씩 담고 뭔가를 산다라고 하지만 외국인들도 못지않게 우리나라 시장에 와서 쇼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K뷰티 관련한 브랜드들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제품력이 일단은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어떻습니까? 저렴하죠. 굉장히 저렴한 인디 브랜드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기에서 대응하지 못한 글로벌 브랜드들 일단 비싸죠. 퀄리티가 좋다라고 해도 지금은 가심비와 가성비를 챙기는 그러한 소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브랜드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매장을 철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루이비통이나 자크미스, 마크 제이콥스, 프라다 이러한 글로벌 브랜드들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코스메틱 브랜드를 론칭을 하고 에르메스 붙어있는 립스틱, 에르메스 붙어있는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 또 보면은 내가 에르메스 가방은 못 사도 립스틱 한 개 정도는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소비를 부추기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다양한 미국 브랜드, 유럽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들인데요. 저도 프레쉬 이 브랜드 립밤 참 좋아했는데 안 쓴 지 한 5년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블린 뉴욕 마스카라로도 굉장히 유명했죠. 웰라 이건 헤어 제품 이런 브랜드인데 다 우리나라에서 잇따른 철수. 그 이유는 결국에는 매출 부진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가격이나 품질이 우수한 K뷰티와의 경쟁력에서 밀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을 빼게 되는 건데요. 한국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당연한 상황이지만 외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급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브랜드, 해외 브랜드들이 왜 이런 상황에 놓였나? 가격
때문만이 아니라 이 소비 패턴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메이크업이나 뭐 기초 제품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특정 성분이 굉장히 또 유행을 탄다 하면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정말 한두 달도 안 돼서 관련한 제품들이 모든 브랜드에 쫙 깔립니다. 그런데 해외 브랜드는 그런 대응을 실시간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추지 못했던 그러한 상품 구성과 마케팅 때문에 해외 기업 브랜드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패턴을 보면 앞으로 K뷰티가 계속해서 인기를 더 끌 수 있을 것 같다. 또 다른 어떤 인디 브랜드가 또 새롭게 신흥 강자로 떠오르게 될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화장품 관련한 그리고 더불어서 패션 관련한 업종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 다시 한번 성장 구간에 재진입을 할 것이다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중 확대에 대한 어저께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적 모멘텀 공백이 있긴 했습니다. 4분기 말도 그렇고요. 작년에 약간 주춤했었던 실적에 대한 공백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던 그런 상황이고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분기 정도가 성수기인데 이때 이제 재차 성장 구간에 돌입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소비자들의 선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채널로의 접근이 중요한데 이렇게 된다면 뭐 인디 브랜드들에서 접근하려면 당연히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어야겠죠. OEM, ODM 기업들 그래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패스트 무버들의 가벼운 확장을 통해서 성장세가 확대된다. 이 얘기는 인디 브랜드들 중에서도 어제는 분명히 A라는 브랜드가 인기가 있었는데 다음 달 가보면 갑자기 B 브랜드가 엄청나게 인기를 끕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소비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잘 맞춰서 브랜드 전략을 유지하고 하는 기업들에 있어서의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뷰티업계에서는 글로벌 시장 다각화 전략을 통해서 실적 확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 K뷰티 업계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시장 속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올랐던 종목들을 보면요.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CNC 인터내셔널의 주가의 급등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20% 넘게 급등을 해도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굉장히 큰 브랜드들과의 협업 부분도 부각이 됐고 국내에서도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지만 중국 현지 공장, 미국 현지 공장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부각이 되면서 2, 3년 동안 주가가 올랐는데 그 다음 넥스트 스텝 더 많이 이걸 채우지 못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인디 브랜드들의 지속적인 성장 속에서 결국에는 OEM, ODM 기업들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탑픽으로 최근에 꼽히는 기업은 코스맥스죠. 국내 법인보다 이 동남아 지역에 있어서의 법인 성장세가 굉장히 크고 크림이나 선크림, 뭐 선케어 제품들, 립 제품 등에 있어서 지역별 맞춤형 체계 및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동남아에서는 좀 습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립 제품이 좀 매트하게 만들어진다거나 그런 게 바로바로 대응이 된다라는 거죠. 한국콜마는 북미 지역에서 뛰어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국을 미국 말고 좀 더 다변화한 그런 전략을 지금 펼쳐내고 있다고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굉장히 좋았던 CNC 인터는 최악의 상황, 그동안 정말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거의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최악은 지났고 이제 점진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 작년 8월부터 수주 상황이 좀 경색되면서 경식이 아니고요. 예, 경식. 전국에 계신 경식님 부르는 거 아닙니다. 경색이 되면서 고정비 부담이 좀 컸습니다. 공장을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건비 지출도 그렇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는 최악은 지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북미 수출 관련해서 앞두고 있는 K뷰티 쪽에서 해외 인디 브랜드 등으로 있어서의 수주를 CNC 인터가 또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이 주요한 ODM사들의 매출 성장률 추이를 보면은 주가가 CNC 인터가 내려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쏙 하고 올라간 제니익이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주가 움직임과 이러한 성장률 추이는 같이 동행을 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최악의 상황을 지난 지금 CNC 인터의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던 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연출될지 여부 잘 지켜보시고요. 지금 탑픽은 또 코스맥스가 꼽히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올지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도온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화장품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일 오전 8시 출발 딜사이트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